2026년 1월 30일 미국 동부 표준시 정오. 미국 법무부의 웹사이트 서버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접속 요청으로 순간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단 하나,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공개된 350만 페이지의 기밀 문서였습니다. 2000개의 영상 파일과 18만 장의 사진이 포함된 이 방대한 기록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얽힌 권력과 돈, 그리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문서 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름이 있었습니다. 앤드루 마운트배튼 마이너스 윈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앤드루 왕자, 요크 공작이라 불렸던 영국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서 곳곳에 수백 번 등장했습니다. 이메일 교환 기록, 여행 일정표,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들. 얼굴이 검게 가려진 여성 위에 네 발로 엎드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남성의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 토요일 오전, 영국 현지 시각.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일본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동행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앤드루 마운트배튼 마이너스 윈저는 미국 의회 증언대에 서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어떤 형태로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 총리가 왕실 일원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외국 의회에 나가 증언하라고 압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26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2008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해 6월, 제프리 앱스타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1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법무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성인신매매 기소를 피하는 대신 주 차원의 낮은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2009년 7월 출소했고 이후 2010년 8월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택연금이 끝난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8월 앱스타인은 더 투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런던에 함께 가면 즐겁게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제네바에 있다가 22일 아침에 돌아오지만 기꺼이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가져올 건가요? 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끝에는 단 하나의 이니셜만 적혀 있었습니다. A. 앱스타인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26세, 러시아인, 똑똑하고 아름다우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녀는 당신의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출소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영국 왕실의 일원에게 젊은 여성을 소개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2010년 9월 앱스타인은 런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두크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출발 중입니다. 오후 6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버킹엄 궁전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충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A. 버킹엄 궁전. 영국 군주의 공식 거처이자 왕실 권위의 상징 그 자체인 그곳에 성범죄자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메일들은 2026년 1월 30일 공개될 때까지 16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은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2011년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17살 때 앱스타인과 맥스웰에 의해 인신매매되었고 앤드루 왕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앤드루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왕실은 침묵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2019년 11월 앤드루 왕자는 BBC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에밀리 메이틀리스 기자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는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해명하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나는 피자 익스프레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런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 나는 의학적 이유로 땀을 흘릴 수 없습니다. 라는 기이한 주장.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의 결여. 인터뷰가 방영된 지 나흘 만에
앤드루는 모든 왕실 공무에서 물러났습니다. 2022년 2월 앤드루는 추프레와 법정 박합의를 했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들은 1200만 파운드, 하나 약 2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침묵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추프레가 41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고 회고록 노바디스 걸은 그해 말 출간되었고 다시 한번 앤드루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앤드루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왕 폐하 및 가족들과의 논의 끝에 나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이 폐하와 왕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내 직함과 명예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진 사퇴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버킹엄 궁전은 짧고 냉정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오늘 앤드루 왕자의 스타일, 직함 및 명예를 제거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찰스 3세는 친동생을 더 이상 왕자라 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앤드루 마운트배튼 마이너스 윈저, 평민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왕자 칭호가 박탈된 것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편에 섰던 작센 마이너스 코부르크 마이너스 고타 공작 찰스 에드워드 왕자였습니다. 무려 10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월 3일 국방부 장관 존 힐리는 찰스 3세의 지시에 따라 앤드루의 마지막 남은 명예 군직, 해군 중장직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6일 왕실 관보 더 거젯에 공식 문서가 게재되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2025년 11월 3일자 대인장을 통해 앤드루 마운트배튼 마이너스 윈저가 더 이상 전하의 스타일과 왕자의 명예를 보유하고 향유할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30개의 방을 가진 윈저성 로열 로지 저택에서도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활절까지 짐을 싸서 샌드링엄 사유지의 작은 농장 마시팜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 350만 페이지의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킹엄 궁전 초대 이메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왕실의 심장부에 성범죄자가 초대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유죄 판결 이후에. 누가 허락했을까요?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한 지붕 아래 살던 형 찰스는 정말 몰랐을까요? 찰스 3세는 2022년 9월 8일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70년 넘게 왕세자로 살았고 73세의 나이에 마침내 왕관을 썼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기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위 직후부터 동생 앤드루를 왕실에서 철저히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왕실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찰스 3세는 2024년 2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은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암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은 긴장했고 대중은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3일 찰스 3세는 채널4의 스탠드 업 투 캔서 프로그램에 사전 녹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기 진단, 효과적인 개입,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대한 충실함 덕분에 2026년 새해에는 암치료 일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동생 앤드루는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첫 번째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서 앤드루가 앱스타인, 맥스웰과 함께 발모를 성에서 사냥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5명의 사람들 다리 위에 누워있는 앤드루를 맥스웰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의 대규모 공개는 결정타였습니다. 네 발로 엎드린 사진, 버킹엄 궁전 초대 이메일, 러시아 여성 소개 제안.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찰스 3세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친동생을 가차없이 내치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를 정의의 실현이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스터리 분석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관리가 아니라 계획된 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2024년 5월 공개된 찰스 3세의 첫 공식 초상화입니다. 화가 조나단 예오가 그린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캔버스 전체가 강렬한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를 연상시키는, 불을 떠올리게 하는 어둡고 폭력적인 붉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찰스 3세는 거의 사라질 듯 희미하게 서 있었고 그의 어깨 위에는 한 마리의 나비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왕나비였습니다. 영국 대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온 왕 같다. 식민지 지배의 피를 상징한다. 악마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왕실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주의 초상화는 권위와 위엄, 안정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혼란, 폭력,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상징 분석가들은 제왕나비에 주목했습니다. 나비는 고대부터 변태의 상징이었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왕나비였을까요? 마나크라는 이름 자체가 군주를 뜻합니다. 군주 자신이 변태를 겪는다는 암시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더 어두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마나크라는 단어는 1950년대 미국 CIA가 진행했던 극비 정신 통제 프로그램 MK얼트라의 하위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검증된 연결은 아니지만 그림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온갖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 피와 희생, 혁명과 종말의 색깔. 어쩌면 찰스 3세는 자신의 초상화를 통해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추측은 찰스 3세의 실제 행보와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세계 경제 포럼 WEF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2020년 6월 찰스는 WEF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과 함께 더 그레이트 리셋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 평등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표면적으로는 환경과 사회 정의를 강조합니다. 탄소 중립, 순환 경제, 포용적 자본주의.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것이 결국 중앙 집중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즉 소수의 엘리트가 전 지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서 전통적인 국민 국가, 전통적인 군주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찰스 3세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이어진 군주제라는 제도는 민주주의 시대에 이미 시대착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왕실의 화려함과 전통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특권과 비밀주의를 의심합니다. 왕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면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앤드루 스캔들은 완벽한 촉매제가 됩니다. 왕실의 일원이 성범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버킹엄 궁전에 그를 초대하고 심지어 그가 소개한 여성들을 만났다는 사실. 이것은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대중은 분노하고 언론은 비난하고 정치인들은 압박합니다. 왕실은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추문으로 얼룩진 낡은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찰스 3세는 이 과정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화합니다. 동생을 왕실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그는 대중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왕실도 정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왕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왕실의 신비주의가 벗겨지고 그들도 결국 인간이며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군주제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만약 왕이 특별하지 않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야 할까요? 왜 세금으로 그들의 궁전을 유지해야 할까요? 일부 시나리오 분석가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찰스 3세는 왕이지만 동시에 그레이트 리셋의 전도사입니다. 그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질서는 군주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왕실을 내부에서부터 해체하고 자신을 마지막 왕 혹은 환경 수호자라는 새로운 역할로 재정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가설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찰스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왕실의 도덕적 권위는 앤드루라는 늪에 빠져 무너지고 있습니다. 붉은 초상화의 나비는 변태를 상징하고 그레이트 리셋은 세계의 재편을 요구합니다. 2026년 2월 1일 키어 스타머 총리는 앤드루에게 미국 의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입니다. 왕실 일원이 외국 의회에 나가 범죄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니. 만약 앤드루가 증언대에 선다면 그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버킹엄 궁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할까요? 찰스는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350만 페이지의 문서는 앤드루의 죄악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지만 찰스 3세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흐름을 따릅니다. 어쩌면 찰스 3세와 앤드루는 둘 다 그 흐름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한 명은 몰락의 제물로,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지막 왕으로. 붉은 초상화가 예고한 변태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350만 페이지의 문서가 폭로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앤드루는 앱스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왕실의 심장부인 버킹엄 궁전까지 그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이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되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그리고 이 몰락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낡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붉은 왕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왕실의 복구가 아니라 전 지구적 질서의 재편이라는 더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